예. 뭐 조남이 원희룡이신데 원씨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원희룡 지사님 맞죠? 원씨 중에서. 그런가? 뭐 딴 사람 없잖아요. 원빈. 원빈이 본명인가요? 아니야, 본명 그거는 아닐 좀 텐데.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본명 아닐 네네. 텐데. 뭐 많이들 따라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계속 수석으로 시험을 보면 수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시험을 봐서 뽑으면 원 후보님께서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 시험을 봐서 뽑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유,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저한테는 네. 굴레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공부 잘했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험뿐 아니라 뭐 선거에서도 계속 1등만 하셨지 않습니까? 5번 전부 다 1등 하신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국회의원 3번, 네. 또 도지사 2번, 네.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 우세할 상황이나 지역에서 했는데요. 본선에 강합니다. 예. 운도 실력이라고 치면 실력과 운이 다 좋으신 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선거 본선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를 보니까 실용 부동산을 찍으셨더라고요. 룡의 눈물하고. 네, 맞습니다. 네. 보면은 뭐 댓글 보니까 연기를 잘하신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 치고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기대 수준이 워낙 낮으니까. 근데 웃기려고 찍은 건데 사실 별로 웃기진 않더라고요. 예. 예, 좀 더 웃기든가 아니면 내용이 더 임팩트가 있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희용부동산 맨 마지막에 예. 희용정신과라는 명함이 떡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저거를 제가 딱 정지를 시켜놓고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이름이 강윤형이라고 있어요. 희룡정신과 원장 강윤형.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가상의 인물인가 하고 조회를 해보니까 부인이시더라고요. 제 아닙니다. 부인이 정신과 의사셨어요. 그러면 희룡정신과 2표도 나오는 겁니까? 희룡부동산에? 예, 일단 이거를 저 떡밥을 던져놨죠. 2표를 예. 찍으실 건가요? 근데 부인께서는 예전에 개원을 하시다가 접으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정신과 의사랑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네. 정신과 의사랑 사는 느낌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네. 정신과 의사 하면 심리를 다 꿰뚫어 보는 줄 알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담을 갖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직업으로서 대하는 거하고 막상 특수관계가 되니까 네.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부인은 그냥 부인이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저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가 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안정감이랄까? 왜냐하면 정서적인 그 관계가 정신과 의사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역시 네. 인간은 똑같구나 이런 걸 느끼고 힐링을, 대신 평소에는 예. 제가 우리 제 아내가 학교에 그 자살 학생들, 네네. 시도 학생들 또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그 전국 상담 네. 팀장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환자부터 확실하게 좀 누굽니까? 집안에 있는 환자. 뭐 누구겠습니까? 확실히 좀 케어를 하자.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 그만뒀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집안에 전기가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예. 네. 어째서 지금 뭐 연령대로 볼 때는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어릴 때 뭐 농약 장사, 뭐 책 장사 시골에서 네. 제주도 중문 그때는 뭐 관광지가 되기 전이니까 전. 농촌이죠. 거기서 하다가 그나마 그것도 망해서 네. 산속으로 가서 귤나무 심고 네. 그때부터 이제 감귤 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근데 동네에서 떨어져서 과수원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기줄 끌어올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없었다. 예, 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지금도 그 집에 삽니다마는 그 앞으로 큰 길이 나면서 네. 그때야 전기를 끌어왔죠. 네. 그 학력고사 수석하시고 나서 이제 뭐 교과서만 공부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뒤로 그냥 과외까지 받은 학생까지 전부 다 그게 모범 답안이 돼서 수석한 애들이 전부 다 교과서만 봤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뭐 원본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뭐 완전 거짓말은 아니죠. 그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세대잖아요. 예, 예. 전두환 대통령 들어서서 네, 과외금지. 과외금. 81년에 과외 전면 금지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과외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죠. 못했죠. 네. 없어서 못했는데 그때는 워낙 학교를 심하게 방송국에서 네. 이제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네, 과외 안 받았다. 네.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수업 위주로 공부했다. 저는 네. 팩트인데 네. 의도는 당시에 아. 이제 그 전두환 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그 때문에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운동을 되게 좀 하셨는데 그리고 결국 이제 한나라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학생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결을 달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좌파의 실체를 꿰뚫은 겁니까? 좌파에 대한 고민은 제가 89년, 90년 이때 정말 인생에 대한 방황 그리고 제가 무전여행을 석 달 동안 다닐 정도로 네.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 82년에 들어가서 그것도 뭐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1년 만에 열렬한 운동권이 돼서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 운동해서 저 키친아트에 가서 냄비까지 많이 만들었어요. 아, 뭐 노동운동. 위장 취업을 예, 하시고. 예, 아, 예, 예. 그래서 실제 공장 노동 생활을 꽤 했죠. 뭐 심상정 의원이 그거 잘 알아요. 예, 이런데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때 학생운동 내부에는 노동운동에 상당히 사회주의 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투쟁적이었고 너무나 어떤 이 세상을 인위적으로 끌고 가려는 게 심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 내면에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운동권의 이념과 조직적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고 저는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그 연장선 속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저의 인생은 앞으로 자유주의라는 길 위에서 걸어간다.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해서 거기 한나라당까지 오게 됐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 교수님도 같은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학교 다닐 때 막 부인을 캠퍼스 커플로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부인도 그러면 굉장히 서울 의대를 나오신 거죠? 예. 그럼 두 분이 거의 다 수재이신 건데 따님들은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네. 뭐 좀 잘할 때도 있고 뭐 그다음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지금은 다 컸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직 준비하는데 취직도 잘 못 하고 있고요. 예. 대체가 예. 아니 뭐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또 제가 항의를 받을 것 같아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공부- 다른 부모님들하고 고민이 똑같습니다. 아, 공부를 못해서 취직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즘 우리 20대 애들이 네. 20대 들어가서 뭐랄까 새로운 사춘기를 겪는다 그럴까? 옛날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동시대를 이제 네, 살았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예. 그 당시에는 뭐 입도선매식으로 대학만 졸업하거나 혹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예. 본인이 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예. 요즘 MZ 세대들은 정말 힘겹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는 고성장 시대에 그리고 대신 사회의 민주화라든가 어떤 억압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 젊은 저희 딸들을 비롯해서 젊은 우리 세대의 고민의 공통 코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불안으로 느껴져요. 불안. 예,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부모 세대보다 내가 뭐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저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실 때는 따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나요? 잘못 얘기할 때는요, 네. 아주 대신 생각들이 자유롭고 네.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둘로 말하지 않고 바로 정직하게 그 돌직구들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네. 저희 딸이 둘인데 둘 다 돌직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들으려고 그러죠. 예. 어떤 데는 토론도 합니다만은 네. 제가 못 이길 때가 많아요. 원래 이제 그럴 때는 여기 전문가가 있어요. 김재동이라고. 그분이 약간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면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김재동 좋아하십니까, 따님들이? 어떻게? 안 좋아요. 아, 예. 콕 집어서. 아니, 아버지가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뭐, 도지사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따님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은 없어요? 정치인으로서 바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봐라, 뭐 저렇게 해봐라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정말 좀 좋은 일들 네.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있는데요. 막상 자기들과 관련해서는 선거 때도 유세차 근처에도 안 옵니다. 그리고 저 누구 딸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 자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 피의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호적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요. 호적을요? 예. 이름을 바꾸겠다고 자꾸 자기 그 이름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자녀들 이렇게 예, 해서. 자꾸 예. 자기는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를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딸로 보아서 불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자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이거 혹시 가족의 그 성을 바꾸면 이게 자유로워질까 이 고민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치인 자녀가 다 그렇잖아요.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문준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분은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즐기시고 혜택도 보시고. 예. 네네. 근데 원 후보님은 아니, 온 세상을 위해서 저 맞짱 뜨자. 저는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저희 딸은 또 반대의 스타일이라서 아빠 때문에 거론이 되면은 자기들은 우리는 우리를 보호해줘. 네. 아빠는 응원은 하지만 대신 도와주지 못해. 우리는 우리야. 나는 나야. 그래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캐릭터가. 아빠 때문에 뭐 덕본 게 별로 없나 봅니다, 따님들은.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근데- 아주 민감할 때, 사춘기 때 이럴 때. 예. 근데 보니까 고모만 잘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잡기에도 능하신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많고 네. 뭔가를 좀 해보는 스타일입니다. 보니까 뭐 사격에 바둑, 마라톤, 게다가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까지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친구 따라 뭐가 어디 간다고 네. 옆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마라톤도 즐기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한 7, 8년 열심히 했었죠. 네. 네. 국회의원 시절에. 네. 18년이면 오래 하셨네요. 풀코스 8번 뛰었으니까요. 어. 예. 지난 국민 시그널 그때 면접 때 이제 네. 폐법부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안 들어주셨거든요. 그게 네. 말이 되냐 그랬는데 저희는 또 잘 들어주는 되거든요. 네. 혹시 좀 폐법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신박했어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쓸데없는 법이 너무 많잖아요. 그 폐법부 설명 잠깐만 해주실래요? 폐법부라는 것은 법을 폐지하는 네. 그런 전문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나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들은 뭐 건수 올리려고 뭐 법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없애질 않아요. 그 다음 각 부처마다 자기네 법, 예산, 인원 이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만들거든요. 치우질 않아요. 이게 쓰레기 폐기물들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규제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핑퐁 돌리죠. 그 다음 시간 끌다 보면은 2년, 3년 지나면 지쳐서 다들 그냥 손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대통령 직속이든지 지금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좀 가장 센 이런 정부 부처에다가 폐법 규제 개혁 기능을 넣어가지고요. 저는 옵션을 몇 개 걸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의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기후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뭐 수소라든지 전기 뭐 이런 걸 전기차 이런 걸 하겠다. 이러면 이와 관련돼서 뭐가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라든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어떤 제안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동시에 대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유지할 명확한 이유를 입증을 못하면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없앤 상태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거죠. 금지되지 않은 거는 무조건 해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걸 전환시켜주는 권한을 폐법부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전체 경제도 커지고 혁신도 일어나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없애고 싶은 법 한 두세 개 있다면 어떤 법을 없애고 싶으세요? 우선 민생과 관련해서는요, 임대차 3법. 여기에서 네. 그 월세에 대한 뭐 약간의 보호장치만 빼놓고 빨리 없애야 되고, 이거 부동산 전체를 이거 좀 막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또 없애야 되는 법이 지금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법이 최근에 통과됐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탄소가 7억 톤 정도 1년에 배출이 되거든요. 이걸 2050년까지 다 없애겠다는 건데 이러려면은 지금 태양광으로 제주도 땅에 3배를 덮어야 이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런 엉터리법 이거 없애고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180석 가진 그 모 당이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2060년까지 이 지금 탄소 중립을 뭐 간다 만다 이러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0월, 12월 이때 막 몰아쳐가지고 원전은 없애놓고 이걸 태양광으로 다 깔겠다고 하니까요. 지금 국토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우리 국토를 서울시 면적의 10배를 지금 덮어야 지금 저 탄소 중립 계획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정권 끝나가니까 이제 좀 그냥 튀려고 그러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한술 더 떠서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땡겨요? 뭐 말은 뭐 쉽죠 뭐.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재명하고 저랑 기후변화에 대한 토론이 붙으면 이것부터 깰 겁니다. 지금도 엉터리인데 그걸 10년 땡기겠다? 이거 국제적인 사기입니다, 이거. 네. 참고로 그 제주지사 그만두시고 이제 혼자 선거운동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는 사실 경기지사 찬스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혹시 만약에 원 지사님이 만약에 경기지사셨으면 그래도 그만두셨을 거죠? 그래도 대선 나오니까. 네, 저는 그 양심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제 스타일이 이게 물론 이재명 지사는 순발력이 강점이고 또 뻔뻔스럽더라고요. 근데 저걸 배워야 되나? 일부는 좀 배울 면도 있지 않을까요? 정치를 하시려면. 예, 아니 적을 안다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민이 될 정도예요. 근데 뻔뻔함도 DNA가 있어야 돼요. 그냥 뻔뻔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그것도 자꾸 해다 보면 좀 늘지 않을까요? 네. 이제 1차 컷오프 일정이 이제 오늘로서 사실상 후보님들이 참석하시는 이벤트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네. 이제 1차 컷오프 전에는 없을 텐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이제 오늘 이재명 지사가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맞섰느냐를 가지고 누구를 지지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왔다면요. 이제는 이재명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리고 그건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벤져스. 이재명을 어떤 경우에도 잡을 수 있는 우리 황금의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원희룡과 이재명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같이 세워놓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선 도덕성, 스타일, 경기지사 대 제주지사 그리고 같은 64년생이에요. 그리고 국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동안 정치를 해왔던 이런 경험 모든 면에서 저는 토론이면 토론, 국정 비전이면 비전, 실행력이면 실행력 모든 부분에서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본선 필승 카드 중에 필수 멤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지켜보시고 저를 카드로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경선 후보들께서 원팀으로서 이제 따뜻한 칭찬의 말씀 릴레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 다음에 나오실 후보는 하태경 후보신데요. 칭찬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우리 저 진중권 교수님하고 노동개혁 문제를 가지고 아주 그리고 그 노동 유연성을 가지고 그 정도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태경 후보 물론 대선은 뭐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노동부 장관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희룡 후보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혹시 1분 남았는데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한 가지 질문 더 내주해 하시겠습니까? 주시는 사모님께 뭐 한 말씀이라도 따님한테 뭐 영상 편지 이런 거라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리 딸들 우리 딸 또 큰딸이 내일 생일인데 내일 예,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아빠가 정치인이라는 것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데 좋은 정치인으로서 좋은 일 많이 해서 나중에 우리 딸들이 더 컸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네, 많이 화이팅! 따뜻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올데일 라방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번째 후보이신 원희룡 후보와의 대담을 마치고요.